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처음에 거의 초창기 때 나왔었는데 이제 유튜브가 조금 활성화되고 나서 이렇게 두 분을 또다시 모시게 돼서 정말 기뻐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호선이, 지향이, 각자 소개해. 안녕하세요. 저는 연진이의 친구, 약사고요. 오늘 왜 나왔지? 왜 불려나왔지? 이지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호선, 2호선, 3호선, 달리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저 역시 우리 김현진 원장의 친구고요. 또 이지향 약사의 친구이고 그 가운데 생일은 제가 제일 빠른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체중도 가장 많이 나갑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연진이 원장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아니 근데 우리 꼬셔놓고 저 혼자 이렇게 꽃단장을 해놓고 이거 진짜 거울도 안 봤어. 오늘 화장이 좀 진하다며? 스모키 평소에 안 하던 못 보던 편집해. 일단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오늘 이제 주제를 내가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5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네. 50대 초반이라 그러면 약간 이제 중년이지? 나는 50대가 되면은 아무 할 일이 없을 줄 알았어. 나 할머니가 돼 있을 줄 알았어. 난 내 어렸을 그치? 때. 나도 내 인생의 목표는 50이었거든? 근데 이제 도달을 했단 말이야. 30대, 40대 때 너무 힘들었는데 50이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50이 되니까 나 진짜 너 날라다니잖아 요즘. 아니, 얘 완전 얼굴이 날라다녀. 말을 해요. 맞아. 사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그때를 생각해보면 김현진 원장은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아. 그래도 중후반기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단 꼭 필요한 두 사람이 나온 거죠. 일단 너는 건강에 대한 거. 우리가 영양제 같은 거 엄청 챙겨 먹고 하잖아.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냥 너의 개인적인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우리가 50대가 되면서 약간 좀 마음이 울적해질 때도 있단 말이야. 환상궁합이네. 외모는 외모는 얘가 책임지고 마음은 너가 책임지고 몸은 내가 책임지고. 그렇지. 너무 좋네. 그래서 이 삼총사가 딱 모였단 말이지. 크로스. 나는 이제 우리 50대에 제일 지켜내야 되는 것이 호르몬의 항상성. 맞아. 호르몬이 정말 중요해. 왜냐하면 인간은 생존과 번식으로 점철되어 있잖아. 사춘기 때 생식을 하기 위해서 2차 성징이 나타나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번식이 끝났어. 번식이라니. 번식이라니. 번식이지 그럼 뭐야? 아니 그럼 우리가 교미를 하나? 그렇지. 교미하지 우리가. 교미 안 해봤냐? 앞으로는 생존만 해야 돼. 근데 생존에 최적합한 몸으로 만들어야 돼. 그게 바로 이제 호르몬 관리를 잘하는 건데 우리가 그 생식이 가능할 때는 성기관에서 호르몬이 계속 나와.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서 여성성을 만들어주고 여성성이 있다는 거는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내 몸에서 스스로 이 호르몬이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뇌도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뇌도 스마트하게 해줘. 이 호르몬이 도와줘. 이 호르몬이 끊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 호르몬이 없이 그럼 어떻게 우리는 폭삭 눕나? 그게 아니고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데가 있거든. 호르몬이 나와. 혈액이 흐를 수 있을 정도로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관리를 못하면 말라버려. 어떻게 관리를 해?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중요해.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적당한 열정이 있으면 그렇지, 그 호르몬이 뭔가- 마르지 않는다. 그렇지. 뭐 관리를 잘해야 잘 자고 잘 먹고 그래, 자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같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욕구를 살펴보면서 채워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살아가다 보니 50이 넘으니까 그동안 소원했던 친구들하고의 연락들이 이제 좀 많이 생기고 우리 여기 친구 둘은 내가 사회에서 만났지만 어렸을 때 친구만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야. 아니 정말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왜냐면 없어. 우리가 되게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그러면 내가 늘 한 얘기가 있어. 믿을 수 있는 1인이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가서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얘기든 할 수 있고 딱 가서 얘기하면 괜찮다 그래주고 안전한 사람. 안전한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좋은데 이런 사람들은 아프거나 금방 죽어. 아우야, 왜? 왜냐면 심리학에서는 크게 이제 A, B, C형으로 많이 나눈단 말이야. A형 같은 경우는 막 다혈질, 으악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래 아프다가 죽어. 이런 심혈관계 질환 이런 걸로
두 번째 형이 B형이야. 본인은 괜찮고 주변 사람들이 막 바빠 죽겠는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먼저 죽어. 속이 터져서 먼저 죽잖아. C형이 있단 말이야. C형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입도 잠을 쐬면서 믿을 수 있는 1인이야.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막 삼키잖아. 화병으로 제일 먼저 죽는 거야. 화병으로 일찍 사회 나가서 사귄 친구들 중에는 일 끝나면 만날 일이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같이 일을 셋이 같이 한 적이 거의 없어. 근데 전문직이라는 공통점과 방송을 한다는 공통점, 뭐 50대. 그런데 방송하면서 그리고 일을 하면서 그리고 50대인 사람들 많아.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많지만 속내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지.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특별한 거야. 럭키한 거지. 정말 감사한 거지. 그래서 내가 네가 이뻐도 용서해. 내가 이쁜 애들하고 친구 잘 안 해. 그래서 나도 너랑 친구 안 해. 그리고 이제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확실히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또 내가 성격이 약간 좀 샤이하더라도 기꺼이 그 사람들과 함께 머물고 이렇게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치매도 덜 와.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자주 웃으니까 내가 볼 땐 그런 사람들은 피부도 좋은 것 같아. 아, 주름도 많아. 여기는 많지. 웃음주름이 있지. 괜찮아. 그건 튜린 피부과를 찾아오면 되거든. 니네들은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뭔가 좋아하는 거, 열정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니? 내가 요새 하나 생겼거든. 요가. 요가? 진짜? 이거? 너는 원래 골프를 좋아하잖아. 아니 골프 때문에 한 거지. 내가 아프잖아. 내가 관절이 아파가지고 이제 시작은 했는데 이제 필라테스도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요가하고 필라테스는 조금 다른 거더라고. 해봤어? 아, 요가는 했어. 요가는 나도 한 꽤 오래 했어. 아 진짜? 근데 요즘 안 하지, 요즘 안 해. 내가 인도로 갈 수도 있어. 어디를 간다고? 인도. 야, 진짜. 얘는 진짜 갈 수도 있어. 인도 여자들이 얼마나 이쁜 줄 아냐 너? 너 가면 바로 돌아와야 돼. 요가 수련을 하기 위해서. 수련을? 요가 수련하는 거 내가 이제 교육 과정도 하고 싶고 아 자격 같은 거 막 따가지고. 얘 좋네. 명상원 같은 것도 하나 만들고 싶어. 너 알아? 수련원 같은 거를 만들고 싶다는. 근데 요가가 뭐가 좋냐면 내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인생의 후회도 많고 앞으로의 걱정도 너무 많은데 요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더라고. 아니 훌륭해. 이게 왜냐면 요가의 그 일종의 뭐 마음 챙김 같은 느낌도 있고 이게 결국은 정신화거든. 정신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정신화라고 하는 거야. 요가가 나를 살펴보고 나를 성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건 정신화를 돕는 운동인 거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맨날 비교 사회에 살잖아. 나이 들면 더 비교가 된다. 아 그래? 왜냐면 다 내려놓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야. 얘 봐라. 어렸을 때 이쁜 애들은 늙어도 이쁘다. 주변에서 못 봤구나. 나이가 들잖아. 그러면 나보다 더 잘 사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자식이 더 잘 된 집이 있고 둘 잘 된 집이 있어. 그러면 왠지 내가 인생을 덜 산 것 같고 못 산 것 같고 잘못 산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를 성찰하는 능력이 있고 객관하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 뭐냐면 자기 자신을 환대하게 돼. 환대? 나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얘기했던 것처럼 요가 같은 건 내 몸도 움직이지만 마음 수련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바라보는 능력이고 돌보기도 하잖아. 엑설런트하지. 그러니까 나는 너무 살아오면서 취미가 없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게 도대체 없는 거야. 나는 되게 몸이 건조한 인간? 그래서 뭔가 내가 좋아하고 열정을 쏟아붓는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이번에 했는데 찾았구나. 그렇지. 야, 근데 이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골프를 3번 가는 네가 몸이 건조한 삶을 사는 거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 걸 이렇게 사자성어로 불성설이라고 하는 거야. 골프는 있잖아.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 거지. 그래? 요가처럼 나에게 평안을 주는 존재는 아니야. 이게 누구를 이겨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운동이야. 아, 성질머리가 있는 거구나. 그 좋은 자연에 나가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돈 버려, 시간 버려, 피부 버려, 관절 버려, 스트레스 쌓여.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하냐? 왜 하니? 내 말이. 그것도 일찍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전화만 하면 골프장이야. 사실은 안 좋아해. 아, 근데 이런 취미는 너무나 훌륭해. 근데 이 취미라는 게 미엘 칙센트 그 왜 무립이라는 책 있잖아. 거기에 보면
취미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줘. 그게 뭐냐면 취미는 두 가지의 정점이야. 하나 전문성의 정점이고 또 하나는 재미의 정점, 곧 몰입의 정점이야. 몰입.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문성, 주제거든. 재미. 특별히 이제 내가 조금 잘난 척해도 돼? 오. 조금만 해. 조금만하게. 나 원래 많이 못해. 짧아. 호흡이 짧아. 우리나라에 또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그 이스털린이라는 학자가 있어. 이 사람이 어떤 걸 연구했냐면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거는 뭐냐? 소득이 쫙 증가하더라도 행복은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멈춘다는 거야. 소득이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에게 그럼 행복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이걸 이제 조사를 한 거야.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그랬더니 두 개가 나왔어. 하나는 건강이 중요하대. 또 하나는 가족이 중요하대.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거 가지고 안 돼.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되겠더라고. 하나가 뭐냐면 자기 조절력이 되게 중요한 거야. 내가 스스로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정신화를 올리는 것. 나머지 네 번째가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여유를 만끽하는 능력이야. 이게 이제 취미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나이 들어가잖아. 나이 들어가면 정말 남은 시간을 뭘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니까. 얘는 벌써 두 개가 생긴 거야. 하나는 일주일에 3번 쉬러도 가는 골프가 있고 하나는 진로 바빠. 내 마음에 수양을 주는 요가가 있고. 그리고 얘 유튜브도 하잖아. 얘 유튜브도 하잖아 너. 너 술도 먹잖아.